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아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온몸을 불사지른 그야말로 복수의 화신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알고 보니까 내가 세컨드네.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결국 피해 복수를 했습니다. 어디 한번 죽어봐! 원제, 알고 보니까 양다리 복수했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감히 나를 속이고 양다리를 걸쳤던 그 인간에게 말 그대로 피해 복수, 아니 응징을 했는데요. 정확히는 제가 세컨더였어요. 이게 더 그지 같아. 일단 복수를 하기는 했기에 나름 제 속이 좀 후련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그 복수를 위해 저는 너무나 많은 걸 희생했고 또 내 인생엔 왜 이렇게 쓰레기만 꼬이는 건지 그게 너무 억울해서 하소연 좀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제 나이 32, 그 인간은 37살입니다. 이왕 말하는 거 그냥 다 솔직하게 쓸게요. 저희 두 사람은 술자리에서 처음으로 알게 됐고요. 전날 친구랑 둘이서 술 마실 때 헌팅을 제안해 왔습니다. 당시 제 친구는 남자에게 관심이 없다며 상대 남자와 아무런 일이 없었으나 2대2. 저는 이 인간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런 후에 약 1개월 정도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한 5번? 그 정도를 만난 후에 정식으로 사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귀게 된 지 한 2주 정도 됐을 때 제 인스타에 있는 자기 사진을 내려달라. 그런 톡을 보내오더라고요.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참, 꽁꽁아, 네 인스타에 있는 오빠 사진 좀 내려줘. 이유는 만나서 말해줄게. 내렸어요. 오빠가 그 이유는 만나가지고 말을 해줄게. 심각한 건 아니야. 뭔데요? 지금 말해주긴 그렇나요? 나 그런 오해하기 싫은데 그냥 지금 좋게 얘기해주면 안 되나요? 톡으로 말하긴 좀 그렇고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줄게. 네, 알았어요. 혼자서 너무 많은 생각은 하지 마라.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사정은 나중에 얘기를 해준다 했고 저는 처음부터 뭔가 미심쩍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만나기 전에 전화로 물어봤죠. 그러자 이 인간이 하는 말. 꽁꽁아, 미안해. 오빠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었어. 내가 저번에 말했던 전 여친 있잖아. 사실 우리 헤어진 지 1년 반이 된 게 아니고 이제 한 달 됐거든. 그런데 뭐 내가 어떤 미련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라 걔하고 나하고 채무 관계가 좀 남아 있거든. 그런데 내가 새 여친인 너랑 연애하는 걸 알고 지금 당장 모든 돈을 갚으라고 해서 그래. 오빠가 빨리 해결할 테니까 믿고 기다려줘. 알았지? 이러면서 막 뭐라 하는데 많이 당황해하는 그 모습이 뭔가 수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바보처럼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다가 맞는 표현이겠네요. 여하튼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이었죠. 제 인스타 쪽지가 하나 날아오네요. 채무 관계가 있다는 그 전 여친으로부터 말이죠. 그런데 이게요, 알고 보니까 전 여친이 아닙니다. 현 여친이고 사귄 지는 2년 됐대요. 그리고 여기서 더 어이가 없는 건 그 미친놈이 이 여자에게 저에 대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억지로 선봤던 것 뿐이야. 딱 3번 본 게 전부고 진짜 별거 아니니까 걔는 바로 정리하고 올게. 이런 미친 개소리를 해놨네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바람기가 다분해가지고 늘 경계를 해왔었는데 그런 덕에 제 인스타까지 보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 사진을. 여하튼 이 거지같은 인간은 저를 평소 베이비라고 불렀는데요. 보니까 이 여자의 애칭 역시 마찬가지 베이비였고. 베이비. 특히 저에겐 자기랑 똑같은 O형이라며 혈액형도 같아서 더 잘 맞겠다느니 어쨌다느니 이런 이상한 헛소리를 삑삑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B형이야. 피까지 속이는 새끼. 아무튼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망할 자식의 세컨드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나, 이 인간에게 연락을 해서 미친 듯이 따졌더니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걔가 하는 말 믿지 마라. 그거 다 구라다. 아이고 씨.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오빠가 얼른 정리하고 올게.
정말 바보같이 저는 이때도 이 인간을 믿으려고 했어요. 여하튼 그렇게 사정사정 하더니 다시 몇 시간 뒤에 전화를 걸어 전해오는 말. 꽁꽁아, 오빠가 이런 말해서 정말 미안한데 나 걔랑 그냥 다시 잘해보기로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자. 오빠가 진짜 미안해. 라며 저를 정리했습니다. 순간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그냥 죽여버리고 싶었죠. 사람 마음을 가지고 노는 이 쓰레기가 저는 절대로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꽁꽁아, 우리 결혼하자. 딱 1년만 더 있다가 너 오빠한테 시집 와라. 오빠가 너 진짜 많이 사랑해. 등등 온갖 사탕 발림은 다 해놓고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는 물론 또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다니. 근데요, 사실 지금에 와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전날 이 인간이 저랑 사귀자고 했을 때 저 많이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 인간이 마음에 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몇 번밖에 안 만나봤고 거기다 제 전남친, 제가 약 7년 동안 만났던 그 남자가 있었는데 이 인간이 바람을 피웠었거든요. 걸린 후에 울고불고 무릎 꿇고 몇 날 며칠을 빌길래 결국 제가 용서를 했고 다시 잘해보기로 했었는데 그로부터 다시 한 달 뒤에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착해 빠진, 아니 걔 나쁜 자식이 도저히 모른 척 할 수가 없다. 내가 책임을 져야 해. 이런 말을 남기고 저를 버린 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약 1년 좀 넘게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싶을 때 만난 게 바로 이놈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제 상처를 알고 난 후에 사귀기로 했던 날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그거 내가 다 안아줄게 이러면서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니 결국 인간 쓰레기의 표본이었네요. 전 남친보다 훨씬 더 짐승 같은 자식입니다.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냥 죽여버리고 싶었고 개 박살을 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말을 듣고도 일부러 화를 안 내고 살살 달랬죠. 그래, 오빠 마음 나도 알겠으니까 미안해 하지마. 그런데 오늘이 우리의 정말 마지막이라면 적어도 나에게 얼굴은 보여주면서 그런 상태로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 나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라며 살살 어르고 달랬더니 결국 알겠대요. 보겠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만났죠. 만난 뒤에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사과만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미안해 이러면서 아예 고개를 못 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진심인지 쇼인지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상관없었어요. 왜? 내 목적은 따로 있으니까. 그냥 대놓고 꼬셨습니다. 참고로 그때까지 저희 두 사람은 꽁냥꽁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이 자식이 들이대는 걸 제가 계속 거절했었으니까. 오빠 오늘 우리 마지막이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같이 있자. 응? 이렇게 했더니 웬일인지 이 인간이 처음엔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저의 지속적인 공세를 펼치니까 제가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라는 말과는 달리 몸이 반응을 해요. 결국 모텔에 갔고 갈 때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갔죠. 그리고 나중에 깊은 잠에 빠져든 걸 확인 후에 사진을 찍었고 그 여자에게 전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어디니까 와서 네 남자 데려가라 라는 말도 함께 보내줬죠. 했어. 이후 약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진짜 그게요 1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자가 왔고 쿨쿨 자고 있던 그 자식을 깨워 뺨을 양 싸닥으로 쳐 때리면서 악다구니를 지릅니다. 하긴 저라도 그랬을 테니 충분히 이해를 해요. 또 그러라고 부른 거고. 남자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봅니다. 말없이 그냥 노려보기만 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왜? 억울하냐 이 쓰레기야? 이거 다 네 탓이야. 네가 맨날 이따위로 하고 쳐 싸돌아다니니까 결국 이렇게 나 같은 독종을 만나는 거야. 물론 너 같은 새끼가 이게 처음은 아니겠지.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가지고 잘 넘어간 거야. 맞지? 너 참 재수도 없다. 재수 옴붙은 새끼야. 하필 걸려도 나 같은 년한테 걸리냐? 여하튼 앞으로 2번 다시는 이딴 쓰레기짓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나 잘 해줘라 라고 질러준 후에 그 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렇게 저 혼자 모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난리가 나는 것 같았는데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모텔을 빠져나와 어떤 골목길을 들어서니까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저도 모르게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억울하고 제 인생이 진짜 서럽더라고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런 걸까? 내 나이 벌써 32인데 내 팔자엔 좋은 남자가 절대로 안 생기는 걸까? 그리고 복수의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 내가 왜 이런 희생까지 해야 하나 싶은데 그래도 그 자식을 결코 곱게 보내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제쯤 괜찮아질지 말이죠. 아, 끝으로 하나만 더. 며칠 뒤에 그 여자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그 내용을 대충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미 알고 있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헤어졌어요. 이 새끼가 평소에도 바람기가 다분했던 놈이라 늘 경계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내가 눈으로 직접적으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야. 해서 그 부분만큼은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당신의 그 방법은 틀렸어. 아무리 복수를 하려고 그랬다 해도 그래.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어떤 선을 넘어간 거야. 물론 그만큼 억울했으니까 그랬던 거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아니까 나도 그냥 넘어갔던 거야. 또 결과적으로 보면 나 역시 쓰레기 치웠으니까 그게 고맙기도 했던 거고. 답장은 안 해도 돼요. 아니 하지마. 이유야 어찌됐든 나는 당신도 마음에 들지 않아. 그저 당신도 우리들 사이에 어떤 몫이 있으니까 그래서 알려는 줘야겠다 싶어 연락했을 뿐이야. 뭐 대충 이런 내용인데 지금 이게 뭐 고맙다는 건지 아니면 원망을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여튼 답장을 하지 말래서 안 했는데 그건 그렇고 제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댓글 1번. 와, 남자 개쓰레기네. 그런데 쓰니 마음 너무 아프겠다. 힘내요. 조금 더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사람 올 거야. 2번. 헐, 인과응보를 온몸으로 직접 실천하셨네요. 덜덜덜덜. 방법이 옳고 아니고를 떠나서 님도 참 대단합니다. 3번. 아니, 나는 쓰니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동안은 그걸 못하게 잘 조절했으면서 나쁜 놈인 걸 알고 난 뒤에 복수하려고 몸을 허락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네가 얻는 게 뭐야? 4번. 지금 쓰니더러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저는 사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저런 놈들은 피똥도 싸고 혼이 좀 나야 되죠. 사실 저도 그래요. 바람 나가지고 도망간 그 수박 새끼한테 복수를 하고 싶은데 지금도 그래요. 하루하루가 분노 및 우울 모드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뭘 어찌해야 내 속이 풀리는 걸까 이런 고민만 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더 한심해요. 그래서 나도 쓰니 같은 강단이 있었으면 좋겠어. 5번. 쓰니도 그렇지만 저 여친이라는 여자 저 여자도 뭔가 강해 보입니다. 덜덜덜덜덜. 비록 적이지만 화를 억누르고 참으면서 예우를 다하는 적장에게 뭐랄까 대장군 같은 기백이 느껴져요. 덜덜덜덜덜. 예전에도 이런 사연 하나 있었죠.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아마 자기 여자 후배한테 남편인가 남친을 뺏겨가지고 다시 그걸 유혹해가지고 사진 찍어 보낸 거. 아마 제가 여기 밑에다가 링크 제가 하나 걸어 놓을게요. 찾아가지고 있으면 옛날 사연이라 가지고. 아무튼 이런 복수를 이게 쉬운 게 아닐 텐데 말이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럴까. 아무튼 성격 하나는 화끈하네요. 감사합니다.